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주변으론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반경 500m 내에는 혐오시설도 없는 상태에 적당히 사람도 모여있는 마을에 있어 너무 외로울 걱정도 없고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까진 자차 이용 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척이나 좋죠? 거기다 집 상태까지 좋은 상태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그럼 오늘의 집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지금처럼 4m 도로를 통해 들어가고요. 주변으론 다가구 주택과 일반 단독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연중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마을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집 주변으론 고등학교와 편의점도 있는 상태고요. 웬만한 편의시설들은 갖춰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마트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자차로 10분 정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오늘의 집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살이고요. 집 상태도 좋은 편에 반갑까지 뚝 떨어진 상태라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집입니다. 빨간 외벽 타일이 아주 정겹게 느껴지시죠? 지금 집 내부에는 소유자분들이 거주하시는 상태고요. 어머님과 이야기하며 집 상태를 체크해보니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보이지 않을 만큼 집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오늘의 집의 대지 면적은 374제곱미터 113평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 주택과 창고도 매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86.49제곱미터 26평이고요. 벽돌조의 슬래브 지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니 철거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창고 설명드릴게요. 창고의 면적은 28.8제곱미터 9평 정도 되고요. 블럭조의 슬래브 지붕입니다. 창고 속은 깜빡하고 보질 못했습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당도 상당히 넓은 상태에 건물은 수리하신 지 몇 년 안 됐다 하셨고요. 집 내부 샤시는 목재지만 외부 샤시는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집 외벽만 보셔도 집 상태가 가늠이 되시죠? 지붕의 처마 부분도 균형적으로 잘 잡혔고요. 마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매각기일도 적당하게 남은 상태라 직접 임장 가셔서 집 한번 둘러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집 앞으론 7m 정도 되는 도로를 접하고 있어 집 바로 앞 도로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대문을 수리해서 마당 주차도 가능하고요. 건물도 정상적으로 등기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집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걸어 올라가는 도로의 폭은 2m 정도 되고요. 창고의 외벽과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이 그리 높지 않아 오르막 올라가시면 집을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집의 전체적인 방위는 동향인데 막는 건물이 없으니 햇살은 아주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난방과 취사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에 페인트가 조금 까진 곳은 있지만 어느 정도 수리를 해두셨기에 건물 외벽에 크랙은 보이지 않네요. 집 상태만큼은 상급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항공 영상으로 이동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항공 영상을 통해 보니 도로와 접하고 있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옥상 방수 상태도 아주 좋은 편이네요. 거제도이긴 하지만 바다와 그리 가깝진 않은 편이어서 집의 부식 상태는 덜한 편인 것 같아 보이고요. 주변으론 다가구 건물들과 단독주택들이 혼재합니다. 마을엔 빈집들도 조금 있는 편인데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매물이 많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엔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꽤나 있는 편이니 여러 가지를 둘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13평입니다. 동측으론 도로가 지나가는 상태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지만 오늘의 집 바로 앞으론 7m가 되니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북측으론 2m 폭의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이고요. 면적은 26평에 구조는 벽돌조의 슬래브 지붕, 단층입니다. 파란색 네모박스는 창고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요. 창고 옥상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단이 있습니다. 창고의 면적은 9평 정도 되고요.
블럭조의 슬래브 지붕, 단층인 상태입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진행된 상태고요. 전체 대지의 뒤편에 집이 지어져 앞마당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집의 방위는 동향입니다. 집 뒤편으로 집들이 보이시죠? 다가구 건물들도 꽤나 있는 상태고요. 다가구 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임대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임대 수요가 있다는 것은 주변으로 일자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으론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와 옥포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마을의 주변으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고등학교가 보이네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보이는 곳으로 가시면 거제시청과 인프라가 많이 발전된 고현동이 있고요. 거제시 장평동과 거제시 고현동은 딱 붙어 있는 곳이고, 거제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입니다. 지도로 넘어가 주변 현황 설명해 드릴게요. 매각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고요. 왼쪽 편으론 통영, 사천, 진주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론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와 부산, 김해, 창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마도가 보입니다. 아주 가깝게 있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 주변으론 수많은 섬들이 보입니다. 거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장평동과 고현동이 10분 거리에 있고요. 이곳은 학군과 인프라, 일자리 모두 겸비한 곳입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있고요. 말씀드린 연초 고등학교와 주변으론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 농경지가 혼재합니다. 위성지도 상으론 대지 경계가 조금 밀려있지만 지적도 상으론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매각 물건 상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25092호, 매각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794-2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는 4,326만원대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반값까지 인하된 2,119만 9천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되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토지 면적은 전체 374제곱미터 113평 중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 57.54제곱미터 17평이고요. 창고와 주택을 모두 합친 건물의 면적은 115.29제곱미터 35평이고요. 그중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 17.74제곱미터 5.3평입니다. 이번 주택의 경우 평당가 120만원 선에 진행되는 상태고요. 이 집보다 현황이 좋지 않은 것이 2021년도 10월 달에 평당 170만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주변 시세도 하향보단 조금이라도 우상향하는 조짐을 보여줍니다. 집 상태도 아주 좋은 편이므로 낙찰받은 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경매 처리를 한 뒤 매각한다면 좋은 금액에 매각이 가능해 보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 지붕에 창고는 블록조의 슬래브 지붕입니다. 사용 승인날은 1997년 9월 4일이고 정상 등기 완료된 주택입니다. 매각 토지 및 건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한 필지고요. 연사리 794-2번지. 지목은 대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전체 113평 중 해당하는 지분인 57.54제곱미터 17.4평이고 감정금액은 3,665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반값 상태입니다. 건물 현황을 보시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 없이 모두 매각인 상태고요. 첫 번째 건물은 주택이고 전체 26평 중 지분에 해당하는 4평, 두 번째 건물은 창고, 전체 약 9평 중 지분에 해당하는 1.3평입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땐 소액으로 수익을 내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도 살펴볼게요.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소재, 연중마을 북측 및 서측으로 산재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요. 같은 사건 번호에 다른 매각 물건으로 진행되는 토지가 있지만 오늘의 물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련 번호 1번이 오늘 매각 물건과 연관된 번호이기 때문에 1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까지 차량 출입은 용이하며 재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고요. 정방형의 유사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구 평탄한 단독주택, 동측으로 8에서 9m의 포장도로와 접한다 하는데 실제 현황은 7m 조금 더 됩니다. 위생설비, 급 배수설비 등이 시설되어져 있고 일련번호 2-1번 주택은 난방 설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공유자분들의 어머님이 전입되어 있으신 상태고요. 임차 관계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 보시면 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이고 방문 시마다 폐문 부재로 본건 출입문에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방문하니 집에 살고 계신 상태에 아드님 한 분과 총 2분이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아래 내용도 지금 설명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보시면 별다른 권리들은 보이지 않고요. 2012년 가족분들께 13분의 2 지분이 상속됐고 매각 나온 지분을 제외한다면 다른 분들께 설정된 압류권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설정된 권리들 또한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며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보신 집의 경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대로 월 지료를 받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론 다른 지분권자들과 협의 후 전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도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론 공유물 분할 청구 해소를 제기 후 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같이 불경기일 땐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공시지가가 비싼 편이라 2천만원 투자 후 월 10만원 정도의 지료가 추측됩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